농업 쪽에서도 현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자유전, 소작제도 금지, 이게 모든 걸 막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농지법 얘기 여러분에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하면은 경자유전, 소작제도 금지, 이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한하게 농지는 농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빌려주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년 정도 이어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농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자유전, 소작제도 금지는 굉장히 헌법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국무조정실 의뢰로 연구 용역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과 경자유전을 반대하는 칼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은 구시대적 발상, 정부 연구 용역, 농정 근간 뒤집나, 이런 타이틀로 신문이 났는데요. 국무조정실 의뢰로 윤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등 농지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면서 대지주들, 그리고 일본이 뺏어가는 농지들을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소작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지는 대규모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계화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산업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만 지어라 이렇게 하니까 사적 재산제도와도 배치가 되는 거죠. 국무조정실 정책 자료로 이 연구 용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농지에는 자기가 경작할 만큼만 경작하라는 거예요. 임대차도 못해요. 이게 약간의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죠. 그리고 소작인을 좀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못 살 때 대지주의 횡포가 있을 때니까 소작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방 후에 이렇게 제정이 됐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임대차를 주지 못한다는 거는 직원을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직원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직원을 두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좀 변화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경지가 줄어들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지 면적이 1975년에는 225헥타르 정도, 지금은 한 80헥타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경지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그때보다 못 삽니까? 그때보다 농작물 생산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농지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는 원래 개방형 수입 구조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100% 작업이 가능하지만요, 그 외의 곡식들은 80%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유통망이거든요. 국제적인 유통망. 세계적인 곡식 유통망은 150년 동안 이렇게 구축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뛰어든 지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에서 현지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작을 꼭 우리 땅에 해야 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농지보다 외국 농지가 더 많습니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경작해서 거기서 유통도 시키고 또 자국으로 공급하고, 이런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농지 면적이 줄어들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통입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을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갖는 것, 세계적인 곡물 유통기업을 현지에 뿌리 내려서 공급의 안정성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80%를 수입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80% 수입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농지도 규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대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대자본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되는 거죠. 최근에 새만금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어촌 공사에서 새만금에 지금 대규모의 농지를 조성해 가지고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매년 50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4,00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 중에 젊은이들을 창업시키기 위해서 저리 대출을 해줘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귀농 빚쟁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농사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그냥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규모의 농지를 사들일 수 있는, 그리고 조성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이 먼저 투입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수가 하지만 땅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른 땅값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내게 된다면 충분하게 소화가 되는 거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서울의 땅값 비싸다고 서울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만큼 땅값이 비싸지만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고 투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것처럼, 농지도 대기업이나 자본가가 같이 진출을 해서 기술력을 확대해서 생산력을 높이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농촌으로 몰려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되는 거죠.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수입이 11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죠. 이 네덜란드가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칼럼에 나오는데요. 2차 세대전 직후에 대기근이 발생했는데요. 이 식량 자급에 대한 절박성이 이때 나타나게 돼서 소농을 규모한 대농 중시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죠. 농림부 장관이 농업 생산 규모화, 효율화, 단일 작물 정책을 단행하면서 소농들의 반대 시가 확산됐지만 규모화는 대대로 잡았고, 현재 농가당 평균 경작 면적이 무려 41헥타르나 된다. 대부분이 대농인 겁니다. 이 대농이 돼야만이 규모화, 기계화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41헥타르면은 1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헥타르가 평균 경작 면적입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이 소농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화를 하지 못합니다. 농지법이 농사의 규모화를 막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R&D 투자 금액이 1조나 돼요. 대단히 많은 금액이고, 기술력도 세계적인데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농지법이 이 산업화의 근간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연구 용역의 발표인 거죠. 연구소는 농업과 농지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봤다. 농촌은 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정의되는데, 농업의 개념이 달라지면 농촌의 의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연구소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스마트팜이나 에그테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의 정의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토지에 기반한 생산성만을 농업이라고 정의해서는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농업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농업으로 정의하고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은 단순한 농업 공간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개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제 농업이라는 개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이란 공간을 꼭 농사만 지어서 활용해야 되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텃밭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위성군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지금은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땅이 없어도 수경재배를 통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마진을 그렇게 많이 남기고 있는 겁니다. 농작물 뿐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들, 이런 많은 것들이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농사가 아니라는 거죠.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꼭 내가 내 손으로 내 땅을 농사 지어야만이 농지법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식량 안보는 중요하죠. 100%의 쌀 자급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농림지역은 경제유전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게 식량 안보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에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작 면적이 줄어들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된다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지금 농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은경 선임연구원의 칼럼입니다. 경제유전에서 농지 농령으로 전
전환하자는 거죠. 경작하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에 이용할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는 농지 농용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산업 부가가치의 2%뿐 안 됩니다. 얼마나 취약합니까? 산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고작 2%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거죠. 경자유연에 기반한 농지 규제로 인해 농지 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 전용이 어려워 재산가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 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연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농업의 현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기술력이 굉장히 높지만 이 기술력을 발휘하려면 대규모화해야 되고 그래야만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경자유연이 이걸 막고 있습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연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 농령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대만 얘기가 나오면 반대하는 단체에서 그러면 농지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지 가격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오른 만큼의 더 큰 수익이 나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땅값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한국도 경제 유전에서 농지 농령 원칙을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지 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 농령이 돼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 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 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분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 혁신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농업 쪽에서도 삼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농업 쪽에서도 현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자유전, 소작제도 금지, 이게 모든 걸 막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 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주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 농령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 경작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작용에 대한 정의도 바꿔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존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 원칙을 농지 농령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2%의 생산성밖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다른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데 법이 막아놨기 때문에 2%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회국 정책처럼 본인들 몇몇 단체만을 위한 그런 주장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농지법을 개정하자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농지가 줄어드는 것이 식량 안보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괜히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두렵잖아요. 하지만 유통망들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들이 높아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 위기가 우리 식량 안보가 굉장히 오히려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소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식량 안보와 더 관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식량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경자유전을 농지농령으로 바꾸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